안녕하세요, 그로부터스 원선웅입니다. 오늘은 티구안 올류 스페이스의 새로운 모델이 좀 출시가 돼서요, 이 신차 발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 특징부터 살펴볼 텐데요, 기존의 이제 티구안과 티구안 올 스페이스와의 차이점을 이제 디자인에서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5인승과 7인승 모델이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이 전면부의 이 그릴 디자인에 라이트바가 들어가 있는 점이 티구안 올 스페이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하단 범퍼 부분에서도 디자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가 좀 에어 인테이크, 거대한 에어 인테이크처럼 보이는 이런 디자인 형상들이 기존 일반적인 티구안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차량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측면만 딱 봐서는 티구안 모델과 이렇게 차이점을 한 번에 찾긴 쉽지 않은데요. 뭐 휠베이스가 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차량 측면에 있는 이 쿼터 글라스, 올스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3열로 구성되어 있는 7인승 모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크기의 이 쿼터 글라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끝에 있는 모서리가 조금 일반적인 티구안보다는 살짝 높이 올라와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가솔린 파워트레인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합 연비가 10.1인데요 기존 디젤 엔진 모델과의 연비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디젤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의 변경, 가솔린 엔진으로의 변경이 조금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3550R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고요. 차량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단한 인상을 주는 이러한 휠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에도 이렇게 올스페이스라는 로고가 덧대어져 있고요. 자, 엔진룸인데요, 이번에 가장 큰 변화이자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파워트레인의 변화입니다.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바뀌었고요. 기존의 이제 디젤 모델보다는 출력은 높아졌지만 토크는 살짝 좀 낮아졌죠. 하지만 기본적인 토크가 30 이상을 제원표상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크라든지 출력 면에서 부족함은 크게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마력 이상의 출력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186마력이라는 출력도 사실 폭스바겐의 차량들의 엔진 세팅을 보면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일상생활에서, 실생활 영역에서의 이런 토크감, 발신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출력 면에서의 부족한 점은 아마 실제로 한번 주행을 해보시면 크게 느끼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량 내부 공간은 역시나 티구안, 폭스바겐 차량답게 좀 수수하면서도 단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국내 SUV 차량보다는 조금 더 단정한 모습에, 간결한 모습의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나 티구안의 이 실내 공간 좀 환영하실 텐데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D컷 형태의 스티어링 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이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기능들이 대거 보강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뿐만 아니라 레인 키핑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됩니다. 10.2인치이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9인치 크기의 화면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은 화면을 터치하기 전에 이 메뉴들이 팝업되는 형태의 폭스바겐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각각의 메뉴들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버튼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오디오라든지 내비게이션, 그다음 보조 시스템, 주행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스티어링 휠 위아래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또 정보를 바꿀 수도 있고요.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네요. 폭스바겐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인식, 화면 전환 속도라는 거, 화면 전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조금 속도 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슬라이드 형태로 이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공장치 컨트롤 부분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또 아래쪽에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두툼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라든지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상당히 좀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7인승 SUV이긴 하지만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차량의 주변을 확인하고 주행하시면 좀 더 안전한 운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기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4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컬러는 이 안쪽이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는 타공된
통풍 시트 기능을 지원하는 이 시트인데요. 이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외장 색상이 지금 보시는 이 하얀색 컬러, 화이트 컬러의 색상의 차량인 경우에만 선택 가능한 시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블랙 색상의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브라운 컬러의 시트는 이제 흰색 차량에만 좀 사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컵홀더라든지 암레스트 공간도 청춘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2열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제 시트가 접혀 있는 상태입니다. 2열 시트와 3열 시트 모두 다 접혀 있는 상태고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전체 적재 공간이 1770리터까지 확대가 됩니다. 앞쪽에 있는 레버를 이제 눌러서 앞쪽으로 당기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딩이 가능한데요. 한 14cm, 15cm 정도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2열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열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3열 시트를 세운 상태에서는 한 700리터 정도의 공간입니다. 사실 뭐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이제 3열 시트가 들어갈 이 하부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간에 조금 협소한 건 있지만 이제 2열 시트까지, 3열 시트까지 모두 접게 되는 경우에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재 공간 하단의 플로어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식으로 이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림막 같은 경우에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림막을 보관할 공간이 뭐 차량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기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 3열 시트를 접고 가림막을 설치했다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 아래쪽에 보관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 확보한 것만으로도 공간을 얼마나 잘 쓰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3열 시트는 여기서 뭐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이런 식으로 접을 수가 있고요. 2열 시트도 이 레버를 당겨서 닫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전동식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적재 공간에서 시트를 빠르게 또 접을 수 있는 이런 편의 기능도 갖추고 있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220V 콘센트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 콘센트 구멍이 유럽 기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따로 별도의 어댑터가 좀 필요를 할 것 같아요. 전자기기에 충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잘 마련되어 있는, 활용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7인승 SUV로서의 공간, 그리고 활용도, 그 다음 편의 기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갖추고 있는 차량 역시나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까지 티구안 올스페이스 한번 만나봤습니다. 뒤쪽에 짐을 실는 공간은 확실히 좀 넓다는 게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여러가지 야외 활동 하는데도 충분히 넉넉한 적재 공간 확보할 수 있는 점 볼 수가 있고요. 자, 폭스바겐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반기에 뭐 ID4, 하반기도 아니죠. 바로 다음 달 9월에는 폭스바겐 코리아 첫 번째 이 전기차인 ID4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또 신형 제타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차량들이 출시되고 하는 와중에서 역시나 그래도 볼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티구안, 그 중에서도 7인승 모델은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판매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사실 요즘 출시되고 있는 차량들 보면 굉장히 좀 자극적인,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한 번에 이렇게 확 잡아 끄는 이러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반해서 티구안 같은 차량들이 오히려 좀 심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기에 충실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실용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그리고 또 5천만 원 살짝 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 수입 SUV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중으로 이 티구안 올스페이스 시승 계획도 있으니까요. 새로워진 파워트레인의 성능 이런 것들도 체험을 해보고, 또 편의 기능들이 어떻게 좀 많이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험을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로토스 원서동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olkswagen.